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AI를 모르고 인공지능을 모르고 지식재산이나 미래를 논할 수가 없죠. AI와 지식재산 그 11번째 시간이고요. AI의 등장에 의한 제조업의 변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일단 제조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그럼 공장을 많이 떠올리시죠. 굴뚝 있는 공장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이라 그러면은 원료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여기 이제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내는 거. 원료를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고요. 기존 제조업의 특징들을 몇 가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존 제조업은 공장의 생산성. 그러니까 제가 LG전자 다닐 때도 공장 쪽은 생산성에 거의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택타임 개선이라든지 프로세스 절차를 이제 짧게 간다든지 자재를 얼마만큼 이제 보관할 거라든지 저스트 인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공장의 생산성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 공장일수록 24시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인력, 그 작업자, 여기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통상 3교대 24시간 흘러가는 공장은 통상 3교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근로자의 수준에 따라서 생산 수율, 이 품질이나 이런 게 달라져요. 전반적으로 사람의 이제 수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새로 바뀌었거나 관리자가 이거를 관리 안 하거나 이러면은 품질 수준, 공장에서의 생각지도 못했던 품질 이슈, 불량품 생산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죠. 사람 손을 많이 탄다는 거. 스마트 팩토리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공장에 AI를 입히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이 개념을 일단 좀 살펴보면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 등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의 손이 많이 탄다. 이거를 이제 AI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을 탐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율, 이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공정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으로 대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조업 공장에 비해서 적은 수의 근로자 필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관리자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수작업 공정에 적어서 품질 불량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사람의 손이 결국 타면 탈수록 불량이 나다 보니 그게 낮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기계 장치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숙련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 속도, 품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불확실성. 제가 팀원 누구에게 일을 시키냐, 일을 어떻게 주느냐, 제 보스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일을 시킬 거냐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안정적으로 누구를 시키더라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거,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노조업계랑 좀 마찰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명분상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꼭지를 꼽아볼 건데, 첫 번째가 인건비. 결국 제조업도 원가 싸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싸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생산 노동자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한 번 고용하면은 해고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산업의 이제 복잡도 등에 따라서 한 사람의 노동자를 위해서 수많은 교육, 교육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에러 안 치잖아요.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 기계 못지않게 사람한테도 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용 장비, 설비 이거 이제 새로 구입할 때마다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용법 새로운 툴이 나왔다 사용법도 가르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직, 휴직, 네,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사람 못 자르죠. 그 기간 동안은 그 인원에 대한 TO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그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인건비 관련 이슈들. 그 다음에 작업 변동성.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이나 뭐 물류센터나 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꼭 한두 사람이 물을 흘려요. 여기 표정, 일부러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 썼는데 표정 보시면은 다들 심각하게 이제 그 시간에는 일을 할당된 일이나 맡은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띵가띵가 놀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사고치고 전체 수준을 떨어뜨리거든요. 신입과 이제 숙련공의 생산 속도, 품질 완성도 차이가 크죠. 이렇게 이제 논팽이 같은 분들이 사고를 치면 다른 분들이 그 수습을 또 해줘야 돼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대량 생산 시대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생산 형태를 띄어야 되고 한 작업자의 생산 제품이나 공정이 이름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얘가 띵가띵가 아유 뭐 A만 만들던 것처럼 B, C, D, E, Z에도 똑같이 적용하죠. 다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작업의 난이도가 단순 조립에서 복잡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자가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다음 노동법 강화와 워라밸 중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라밸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만 챙기는 듯한 표정인데 이 워라밸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서 작업자 배치를 고려한 제조 생산 계획 수립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유 누가 툭하면은 뭐 휴가 간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조 라인에다가 사람을 배치한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 또 하나가 이제 ESG 경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노동자의 안전, 인권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강화되면서 생산 라인에서의 노동자 스트레스 최소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 환경 안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작업자 안전 장치 이제 고급화, 강화, 그다음에 작업 환경에서의 환경 물질 최소화. 사람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노출돼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작업 안전 절차, 안전 속도도 관리해야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 장치, 작업봉 등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건강한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청소 환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로봇, 기계 이게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이제 노조 이슈. 노조 이슈. 저는 이거 대부분이 진짜 그 혜택을 보신다기보다는 이 앞에 선동하시는 몇 분의 혜택 그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뒤에 분들은 대부분 이제 들러리 서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속상한데 노조 이슈가 큽니다. 무노조 경영을 했던 삼성전자도 지금 노조 이슈가 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 경영 시대. 뭐 자고 일어나면 물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기업은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이제 인력 재편을 수시로 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 노조 이슈가 있고 노동자는 이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일자리를 원하고 변화 자체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노조가 강화되는 경우에 따라서 파업 등이 강행되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LG전자 제가 있으면서 세뇌당하듯이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88년도, 89년도 노사 파업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노사 파업이 있었고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6개월 동안 공장에 안 들어갔다 보니까 1년 동안 시장에 물건 생산 공급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삼성이 제가 들은 대로 이제 뭐 통계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TV 한 대 팔 때 LG 당시 이제 금성사죠. 금성사가 30대 팔던 시절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이제 31대를 파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요소, 불안 요소를 안 두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가 아웃소싱, 셀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소싱 해온 거 가지고 이 셀러들이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다가 이거 물건 태워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자기는 공장 없어도, 이 사람은 공장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생산 공정 글로벌 아웃소싱 시대라고 하죠. 기업은 이제 핵심 IP, 디자인이라든지 지식재산만 가지고 제조는 제조원가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이제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건비 외에도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판매코자 하는 국가 인접 지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공장 자체를 없애기를 원한다. 공장이 없이 가고자 한다. 공장 자체를 그냥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 AI 등장하면서 제조업이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AI, 우리 미래의 지식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